알리익스프레스 세일할 때 이걸 35달러 주고 샀는데 이게 실화인가? RK3566이 들어가 있는 게임기. 그런데 똑같은 AP인 라드사 제로 3W 이거 28달러 주고 샀는데 이게 대체 뭐지? 안녕하세요, 닥터케입니다. 자, 요즘 중국산 게임기들 정말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게임기 정말 종류도 몇 가지 되지 않았고 중국산 게임기라 봤자 뭐 요런 게임기밖에 없었는데 뭐 아니면 이렇게 개인이 개조를 해서 게임기를 만들거나 뭐 그런 거밖에 거의 없었는데 엠버닉이라는 회사가 RG350 이 게임기를 만들면서부터 에뮬 게임기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게임기들 주로 우리가 개조할 때 저의 경우는 여기 파우키디에 엄청 유명했던 A12 보드를 이 내부에 넣었었는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 파우키디사의 제품들도 또 에뮬 게임기에 한 획을 그었었죠. 대표적으로 A12, A13이 있는데 뭐 바탑 게임기죠. 바탑 게임기가 한참 인기를 끌 때는 이 파우키디가 거의 에뮬 게임기에 독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바탑에 대한 인기가 식으면서 그리고 이런 소형 레트로 핸드헬드들이 인기를 얻으면서 파우키디의 영향력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뭐 이런 게임기들 개조할 때 내부에 싱글보드 컴퓨터를 주로 넣었었죠. 그전에는 싱글보드 컴퓨터 뭐 우리가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뭐 왕이었죠. 라즈베리 파이 2는 뭐 거의 사용하신 분이 많이 없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3가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미니 컴파이 뭐 이런 것도 만들고 그리고 파이 제로도 여러 가지 게임기들을 많이 개조하시는 분들이 만들었었는데 파이 제로 2가 나오면서 또 GBA 형식의 게임기도 개조를 하고 여러 가지 개조들이 또 나왔었죠.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드로이드 N2L 요게 나오면서 이제 이 소형의 이 제품 뭐 저의 경우에는 휴대용 게임기도 만들었었고 바탑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주로 바탑 만드는데 많이 사용됐죠. 이 N2L 뿐만 아니라 N2 플러스도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네, 정말 뭐 여러 가지 게임기들과 싱글보드 컴퓨터들이 같이 발전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러다가 이제 RK3588S 네, 아주 강력한 싱글보드 컴퓨터가 등장하게 됐죠. 네, 하지만 이 당시에 이 카다스 제품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뭐 그렇게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는데 오렌지파이 5 이때부터 이제 고성능 싱글보드 컴퓨터의 시대가 왔습니다. 조금 더 앞서서 라즈베리 파이 5도 나오고 뭐 이렇게 고성능 싱글보드 컴퓨터의 시대가 오나 싶었는데 라즈베리 파이 5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액세서리들을 하다 보면 가격이 뭐 너무 비싸죠. 뭐 20 몇만 원까지 가고 오렌지 파이 5의 경우에는 왠지 잘 안 쓰게 되죠. 사실 오렌지 파이 5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소프트웨어 지원도 어느 정도 잘 되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 지원은 이 라즈베리 파이 5를 따라올 게 없어서 오렌지 파이 5가 그만큼 빛을 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건 또 너무 비싸고 SSD를 사용하려면 SSD 보드도 사야 되고 뭐 케이스도 필요하고 어댑터는 또 5V 5A 25W 저전력이 아니죠. 싱글보드 컴퓨터가 가성비를 전혀 따질 수 없는 이 라즈베리 파이 5가 엄청난 강적을 만나서 M100 미니 PC 이게 뭐 거의 이런 대전을 끝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윈도우기 때문에 활용도 호환성 이런 거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 뭐 M100의 거의 완승이죠. 이 M100 미니 PC가 나오면서 그냥 싱글보드 컴퓨터 시장은 끝이 났고 그리고 이제 에뮬 게임기도 이제 여러 인기 제품들이 나오면서 거의 양분이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싱글보드 컴퓨터 시장은 거의 저물었고 그리고 미니 PC와 휴대용 게임기들 이렇게 많은 유저들이 이제 이쪽으로 돌아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TSP 이런 명작 게임기도 나오고 R36S 그리고 엠버닉이 숫자만 바꿔가면서 만드는 여러 게임기들 정말 뭐 예전에는 그야말로 1년에 게임기 몇 개 나올까 말까였는데 뭐 월간 엠버닉이 한 달에 한 개씩 만들고 있고 네 이런 고성능 안드로이드 게임기 네 정말 그야말로 에뮬 게임기들이 넘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시간에 싱글보드 컴퓨터 그리고 휴대용 리눅스 게임기 뭐 안드로이드 게임기 이런 것들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파우키디
X55 이 제품과 똑같은 AP를 가진 라드사 3W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제 유튜브 활동과 같이 기회를 같이 했던 여러 IT 기기들 한번 이렇게 다 다뤄봤습니다. 이 제품이 $35에 나온 거는 왜 그렇게 나왔는지 뭐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제품이 나온 지 2년 된 제품인데 RK3566 아직도 RK3566이 내장된 게임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와 비슷한 뭐 H700 뭐 이런 게임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2년 된 게임기면서 부피가 커서 뭐 재고 정리로 그런 건지 아니면 알리익스프레스 파워키디 스토어에 들어가면 지금 뭐 휴가 중으로 나오는데 뭔가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유저들은 뭐 좋죠. 행복하죠. 게임기 하우징과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이 제품의 경우에는 HDMI 아웃도 되기 때문에 그런 제품이 이 싱글보드 컴퓨터와 $10도 차이가 안 나게 그렇게 판매가 되었다는 점 뭐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 두 제품 이런 차이가 나게 됐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한번 에뮬 게임기와 싱글보드 컴퓨터의 간략한 역사까지 한번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제품 파워키디 X55 나온 지 2년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대부분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성능 게임기이기 때문에 $35 좀 비싸다고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35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죠. 이 게임기도 요즘 알리뿐만 아니라 테무에서도 난리가 나서 뭐 $10대에 구매하고 막 그러는데 과연 이런 현상이 왜 생긴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제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키디 X55 평범합니다. 게임기 퀄리티도 뭐 그냥 평범한 수준이고 디스플레이도 뭐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작감의 경우도 뭐 이렇게 버튼 누르는 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똑딱 단추 느낌 너무 또각또각거리죠. 이 버튼도 그렇고 십자키도 그렇고 아날로그의 경우에는 캡을 씌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렇게 젤로스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에 제가 게임을 몇 가지 넣었습니다. 네, 볼륨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고 셀렉트 스타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볼륨 스타트 이 위치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편한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에는 뭐 다른 저가형 게임기들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십자키 조작감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아,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잘 되긴 하네요. 아날로그도 뭐 기술이 잘 나가질 않습니다. L3를 누르니까 이렇게 돼버리네요. 네, 특이합니다. 뭐 아케이드 뭐 대부분 게임들 다 잘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드림캐스트 정도는 그래도 100%는 아니더라도 플레이 가능한 수준은 됩니다. 살짝 끊김이 있긴 한데 사운드가 살짝 깨지죠. 그래도 뭐 플레이 하는데 지장이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십자키가 격투 게임 하기에는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드림캐스트는 뭐 100% 돌아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할 만한 수준. 자, PSP의 경우는 벌칸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성능이 잘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프레임 스킵도 주고 네, 거의 뭐 플레이 불가 수준이죠. 드라이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트림 UI 스마트 프로의 경우에는 그래도 PSP 어느 정도 할 수는 있는데 젤로스에서 포팅한 PSP 성능이 잘 안 나와서 벌칸도 지원이 안 되고 뭐 PSP 게임은 거의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RK3566이 TSP에 들어간 A133하고 비교해서 살짝 떨어지긴 한데 뭐 이 정도 차이 날 건 아닙니다. 지원되는 젤로스도 그렇게 성능이 잘 나오진 않고 네, 나온 지 한 2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도 여기에 포팅이 되었습니다. 물론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안드로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글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첫 번째 나오는 레딧 여기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요 파일의 압축을 풀고 버닝 프로그램, 에처 같은 버닝 프로그램에서 마이크로 SD 카드에 구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워준 마이크로 SD 넣고 안드로이드로 부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의 경우
대부분의 기능 다 잘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HDMI 출력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락칩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가 쉽게 포팅이 될 수 있었죠. 다른 게임기들 뭐 올위너 CPU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제품들은 안드로이드 포팅된 제품이 별로 없는데 뭐 이 제품은 그렇게 인기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니지 OS 안드로이드가 설치되어 있고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ATV 런처 사용을 하고 ATV 런처가 있으면 편리하긴 하죠. 플레이스토어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한 앱들 설치해서 깔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뭔가 좀 상당히 불편하죠. 이게 지금 게임이나 검색 탭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마우스 같은 거 연결해서 어느 정도 세팅이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도 지원되고 키보드도 여기서 하려면은 이렇게 십자키를 이용해야 되고 이런 키보드 사용도 할 수 있고 유튜브의 경우에도 이렇게 설치는 되는데 뭐 하기가 어렵죠. 조작이 좀 어렵습니다. 뭔가 되긴 하는데 좀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 세로로 된 상태에서 돌아가질 않네요. 넷플릭스는 튕기고 아무튼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젤로스에서 PSP가 거의 실행 불가 수준이었는데 안드로이드 PPSS PP 벌칸 지원되고 PSP 2배로 되어 있는데 뭐 2배는 어렵겠죠. 1배에 프레임 생략 1 이렇게 놓고 보시면 원래 이 정도 나와야 정상이죠. PSP까지 옵션 조정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뭐 갓 오브 워의 경우는 이렇게 쉽지는 않지만 낮은 사양을 요구하는 게임들은 뭐 할 수는 있겠죠. 갓 오브 워만 돌려봐도 뭐 트림 UI 스마트 프로와 차이가 확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제품을 $35에 구매했다는 거, 뭐 이 정도 가지고 놀기 위해서 안드로이드도 설치할 수 있고 젤로스 리눅스 게임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35면은 뭐 살만하죠. 이 정도면 아케이드 게임이라든가 낮은 사양의 에뮬레이터들 돌리기에 충분한 그런 성능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작은 보드, 미니 보드, 뭐 파이 제로 2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성능이죠. 파이 제로 2는 아케이드, 그 다음에 페미콘, 메가드라이브 이 정도 콘솔밖에 할 수 없는 성능인데 요거는 드림캐스트 어느 정도 돌리는 수준, 그 정도까지 되는 그런 보드입니다. 그래서 요걸로 여러 가지 개조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정도 사이즈면 게임보이 어드밴스 그런 것도 개조해서 만들 수 있을 거고, 작은 5인치 정도 되는 태블릿도 만들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라드사 OS, 뭐 리눅스겠죠. 요거와 안드로이드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제가 지금 안드로이드를 설치를 해봤습니다. 이 작은 보드에 정말 지원되는 OS가 많다면 진짜 할 게 많겠죠. 바토세라 정도만 돼도 좋을 텐데 이렇게 안드로이드를 만들어주긴 했는데 뭐 안드로이드 이렇게 반응 속도도 괜찮고 이걸로 작은 기기로 안드로이드 만들어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와이파이가 안됩니다. 와이파이가. 이 제품이 3W, 보통 W 들어간 제품들이 와이어레스, 즉 무선 기능이 되는 그런 보드인데 이거 만들어 놓고 와이파이가 안됩니다. 블루투스도 되는 모델인데 블루투스도 없습니다. 그럼 이더넷을 연결할까? 이더넷 제공되지 않는 기능, 플레이스토어 설치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라드사 제품들이 상당히 성능도 좋고 제품도 잘 나오고 있는데 기기만 만들어 놓고 뭐 그냥 나몰라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지원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라즈베리 파이를 써야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는 제로 2 이상 되는 보드가 또 안 나오고 있고, 5는 또 가성비 문제가 심각하고, 이게 진짜 가성비로 뜬 모델인데 가성비, 전성비 모두 떨어집니다. 오렌지 파이도 그나마 소프트웨어 지원은 많은 편인데 이런 식으로 뭐 안 되는 게 좀 있습니다. 한두 가지씩. 뭐 라즈베리 파이는 심지어 윈도우도 설치되죠. 윈도우즈 11 ARM이 설치되는데 안드로이드 뭐 안 되는 게 없죠. 그야말로. 차라리 이 오드로이드 N2L 국산 보드이지만 해외 사용자들이 많아서 하드커널에서도 여러 가지 OS를 제공하는데 또 개인들이 만든 그런 OS들도 많죠. 하지만 이 라드사
뭐 이런 보드는 사용자도 적기 때문에 사도 할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뭐 정말 다양한 싱글보드 컴퓨터들이 나오고 있지만 소프트웨어 지원 때문에 살 게 정말 없고, 하드커널 제품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라즈베리파이는 이것저것 다 하다 보면 가격이 뭐 20만원 후반대로 가는 미친 가성비, 거기다가 이렇게 N100, N150 이런 강자들을 만나서 그야말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죠. 자, 이렇듯 다 중국산이긴 한데 중국산 에뮬 게임기들의 발전과 싱글보드 컴퓨터들의 발전을 채널 초창기부터 계속 다뤄왔고, 이런 걸 가지고 개조도 하고, 또 파워키디 제품들 A12, A13 그걸 가지고도 또 개조도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싱글보드 컴퓨터들은 갈 길을 잃어버렸고, 에뮬 게임기들은 그야말로 춘추 전국시대이긴 한데 살 게 없고, 또 살만한 거는 뭐 오딘 프로2 같은 고가형 밖에는 또 없습니다. 저가형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좋은 TSP R36S 이 두 제품이 정말 잘 나가는 거죠. 초창기 라즈베리파이 4로 노트북 만들고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사용했던 그런 제품들 몇 가지 보여드리고, 또 요 X55를 정말 싸게 구했는데 같은 성능의 싱글보드 컴퓨터 가격 차이가 너무 안 나서, 이렇게 이번 시간에 제가 그동안 유튜브 하면서 사용했던 제품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싱글보드 컴퓨터의 변화 뭐 이런 것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 채널의 주력이었던 싱글보드 컴퓨터가 설 자리를 잃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계속 재밌는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고성능의 UMPC도 나오고 있고, 저도 뭐 외장 그래픽 카드가 지원되는 UMPC 비슷한 것도 만들어 봤고, 어쨌든 끝나지 않는 이 IT의 발전 정말 유저들은 재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 싸게 나오는 제품들을 사서 가지고 놀고, 사실 레트로 게임기인데 안드로이드도 올라가고 뭐 IT 기기죠. 뭐 어쨌든 4, 5년간의 커다란 변화, 이번 시간에 X55 구매하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도움이 되는 IT 정보, 리뷰, 그리고 신박한 DIY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니, 재생을 하려는데 재생이 안 되네.